엄마가 내 자식 키우느라 희귀병까지 걸린 거지? 아이고. 이게 뭐야? 희귀병이요? 네. 근데 엄마 얘기 나오면 왜 이렇게 여자들은 바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도 많이 울어요. 정말 저희 엄마의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저한테 이렇게 맞춰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 엄마한테 상전은 자식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항상 저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스케줄은 다 저한테 이제 집중이 돼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커서 이제 혼자서 이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을 때쯤 됐을 때 저희 아빠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한 7년을 병원에 계셨거든요. 네. 네, 저희 아빠가 이제 조금 예민하신 편이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이렇게 간병받는 걸 싫어하시고 오로지 다 엄마한테만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식사하실 때도 어디 나가서 못 드시고 항상 병실에서 잠도 항상 그 작은 침대에서 항상 쪼그리고 주무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를 낳는데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봐줄 분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보다 이제 가족이 아무래도 더 잘 봐주시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마침 상황이 좀 되셔가지고 시어머니께서. 네, 시어머님께서 이제 저희 큰애를 봐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애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어머니가 막 더 미안해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셨을 거고 한 1년을 그렇게 봐주셨는데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1년 정도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드렸다가 이제 제가 그냥 다시 육아를 책임지기로 하고 아이를 이제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다 보니까요. 일을 안 하니까 병이 생겨요. 아이는 너무 이쁜데 집에만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받고 사랑받다가 이제 저라는 사람이 잊혀지면 어떡하지? 어느 순간 이혜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 한이 엄마 뭐 이렇게 이름도 바뀌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꾸 눈물이 나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힘드셔서 어머니가 간병하시는 중에도 저한테 나가서 일하라고 내가 애들 봐줄 테니까 너 나가서 마음대로 일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도 돌보면서 애들도 그렇죠. 돌봤어요? 집에 가셔서 아빠 다 드실 거 챙겨놓고 엄마가 또 오셔서 저희 애들을 또 봐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 끝나고 오면은 다시 이제 또 집으로 가셔서 아빠 봐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힘든 이제 생활을 좀 하셨었는데 엄마 안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그러죠. 저한테 이제 힘든 내색은 안 하시는데 그냥 웃으면서 내 손주들도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엄마는 내 딸이 힘들까 봐 내가 그 힘든 거를 감수하면서 너를 돌게 애들을 봐주는 거라고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 자식이 행복할 수 있으면 엄마는 얼마든지 와서 애들 봐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6학년이 됐잖아요. 그렇게 10몇 년을 봐주셨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 아빠가 10월에 이제 추석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좀 즐기시면서 조금 편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걱정할까 봐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엄마의 증상을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이제 가끔 이렇게 멍이 드셨는데 그러니까 어디 부딪혔다 그래서 그냥 그런 줄만 알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자꾸 이제 중심이 이제 좀 흐트러지시면서 넘어지신 건데 제가 걱정할까 봐 말씀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MRI 검사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저희 엄마가 이제 손해 수축증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손해 수축증이라는 병이 약간 좀 이렇게 균형 감각이 없어서 넘어지시고 이 말이 어눌해지고 이제 몸이 조금씩 좀 중풍처럼 보이죠. 네, 그런 병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못 하시고 그걸 속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엄마가 딸 때문에 엄마의 아픈 것도 딸한테 말하면 그게 걱정이 돼서 누가 될까 봐 그걸 속으로 엄마가 아빠를 병간호하시면서 7년을 넘게 병원에 계시면서 얼마나 속으로 힘드셨겠어요. 근데 딸은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병원비 대고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시니까 저한테 말을 못 하셔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속으로 얼마나 그 많은 힘든 일들을 속으로 삭히시느라고 결국에 이렇게 손해 수축병이라는 그런 병까지 얻어가면서 이렇게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엄마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그런 엄마의 병을 제가 더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 예. 이해됐어요.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이렇게 다니시기도 좀 그럼 불편하실 정도로. 어머님은 지금 어디? 아니요, 지금 차라리 아니요, 집에 저희 집에 계세요. 아, 같이 계세요? 네, 왜냐면 혼자 지금 계실 수가 없고 그리고 어제도 양치하시다가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또 뒤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지시고 해서 제가 이제 항상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술을 해서 날 수 있는 병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술이라도 좀 이렇게 받아보셨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게 수술도 안 되고 또 딱히 치료 방법도 아직 없어서 그냥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재활을 좀 하거나 이제 약이 있긴 한데 이제 개선되는 약은 아니고요. 좀 유지돼도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와닿는 게 엄마가 그랬다잖아요. 나는 손주도 진짜 중요하긴 한데 내 딸 힘든 거 싫어. 내 딸 힘든 그게 제일 게. 근데 저희 맞아. 엄마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엄마도 뭐 갑자기 어지러워갖고 못 일어나서 가만히 있다가도 저희 여행 갔다 오면 냉장고 확 비어 있으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을까 봐 나물 5개에다 그걸 해서 고속버스에서 또 그날 아침에 또 그 어지러운데 그걸 들고 와서 부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진짜 부모님한테 내가 상전이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살면서 많지 않으셨나요? 언제 있으셨어요? 맨날 그쵸. 예. 그 자식한테 부모는 이불과 같아서 더우면 발로 차고 추우면 끌어당기듯이 저 잘 나갈 때는 생각도 안 하다가 저도 뭐 제 남편 부도나고 친정 엄마한테 이제 얹혀 살다시피 했었는데 부모님 아니면 받아줬겠냐고요. 그래서 제 입장만 생각했거든요. 저 힘든 거 다 넋두리하고 고생하는 것만 얘기했지 기쁜 일 이런 거 말씀 못 드렸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가 72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때 34살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집에 오래 누워 계셨을 때 그래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 지금이라도 그러면서 항상 아침에 녹화 나갈 때 들여다보면은 괜찮냐 그럼 누워 계시면서 굶고 다니지 말란 얘기. 그래서 지금도 그 자다가도 어떨 때 그 순간이 떠올라요. 하룻밤이라도 엄마하고 잤으면 그 못 잤던 거 그 말 일주일만이라도 살아올 수 있다면 그 모든 거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저는 엄마의 희생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은 항상 부모님이 상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검사시니까 지방을 다니시면 항상 아버지가 집에서는 와. 그다음에 엄마는 여와.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고3이 되면 고3은 상전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주택인데 차고를 부셔서 별채로 지었어요. 입시 별채로. 그래서 고3이 되면 그 별채를 쓰는 거예요. 거기는 꽤 괜찮아요. 원룸 같이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기서 모든 공부와 생활이 돼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저희 형도 고3 때 거기 누나도 저도 제 사남매가 다 고3이 되면 그 별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입시생일 때만 잠시 상전이 되고 항상 상전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올해 83세신데요.
어머니가 지금도 전화하면 유쾌하세요. 이게 제가 이제 요새 거의 몇 달을 못 뵀어요. 신정 때 뵈고 못 뵈서 한 거의 이제 한 달쯤 뵀네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중국집 왔는데 여기 너 그 주인이 되게 좋아해. 그러면서 다음에 여기 와서 너 위해서 요리 하나 해주는데 막 재밌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좋은 게 좀 걱정이 되잖아요. 전화를 뵌 지 오래돼서 전화하면 항상 맛집에서 유쾌하게 전화를 받으시는 어머니를 보면 난 그게 참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늘 상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 그냥 희생 안 하고 유쾌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재밌게 사시는 게 좀 보기 자식 좋아요.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이경재 있어요. 원장처럼 어머님이 그렇게 상전에 가서 돌아가셔도 마음이 덜 아파요, 사실은. 그래. 덜 아파요, 이경재 원장은 그래도. 근데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근데 마음이 아프지.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상전이었어, 집에서. 온 가족이 나를 막내 아들이니까 늘 이렇게 했는데 더더욱이 엄마랑 단둘이 살 때는 이제 어려워졌을 때, 정말 집이 어려워졌을 때 딱 엄마랑 단둘이 살 때예요. 내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었어요. 상전을 먹었을 근데 워낙 어려웠으니까 고기를 못 먹잖아. 워낙 어려우니까. 늘 그것도 LA 갈비를 내가 지금도 좋아하지만 좋아했던 게 LA 갈비야. LA 갈비가 없으니까 밥을 안 먹고 투정부니까 엄마가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 괴로워했는지 몰랐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괴로워하셨던 것 같아. 고기가 없으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늘 안 먹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늘 이제 힘들어하셨는데 어느 날 가니까 LA 갈비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집 형편에 LA 갈비를 할 형편이 아닌데 LA 갈비 해줘가지고 맨날 며칠 LA 갈비를 먹었네. 너무 맛있게. 어느 날 매형이 왔어. 매형이 그 고기를 먹더니 무슨 고기가 이런 고기가 다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LA 갈비인데 돈이 없으니까 LA 갈비는 소갈비로 LA 갈비를 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먹고 싶으니까 이거를 돼지갈비를 사가지고 LA 갈비처럼 만드신 거야. 어머, 제주다. 돼지갈비를 LA 갈비로 만드신 거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음식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뭔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앞도 안 보이시고 눈도 안 보이시고 그런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보면 지금은 되게 후회돼요. 그래서 이경재 원장이 어머님이 저렇게 활발하시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되게 나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장례식 때 뻥 치시는 거 맞죠? 그 연세에도 내가 골프를 잘 치잖아. 아버님 치보다 날 거면 이렇게 막 뻥을 치잖아. 유쾌하세요. 되게. 윤정마담님은 혹시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상전이었구나라고 느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는 형제자매가 넷인데 딸 셋의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뭐든지 막내 위주로 돌아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다 사랑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 아들만큼은 우리가 건드리질 못했어요. 완전히 그 아들이 우리 엄마의 암행어사 마패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크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어오잖아요. 그때 조금 바뀌더라고요. 돈이 벌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가 촬영을 간다 그러면 내가 미용이 좋다 그래서 레몬하고 꿀 주스를 이렇게 촬영 전에 먹어요. 요즘은 좀 안 먹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 많이 안 드신 것 같아요. 네. 갖고 레몬하고 꿀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거를 바쁜 와중에 우리 아버지가 해주시고 나가세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일하러 나가니까 챙겨주시겠지 했는데 그게 나름의 저는 상전 대접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병간호를 이제 형제자매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자식이 간호를 할 때는 이렇게 얌전하세요. 근데 제가 타임 돼가지고 이렇게 바톤 터치해서 딱 시간 되면은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를 상전 대접했던 게 그게 진심이 아니셨나 보다. 보복인가 보복? 옛날에 해주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더 많이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아빠 사랑해요. 다르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외아들은 제가 이제 막내 아들 같은 이제 3대 독자의 그 외아들인데 날 때부터 상전이에요. 그럼 맞아. 그러니까 그 용돈도 어머니가 아무리 어려워도 용돈 주실 때 누이들 저리 가 있으면 뒷마당에서 누나들 준 거 굉장히 줘요. 장가 그러면 와서 10,000원 주고 전 2만 원 주시고 네, 항상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감사한 게 뭐였냐면 막 일하고 이제 힘드니까 또 술을 먹고 들어오고 막 그러면 이렇게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으면 뭐가 답답해 얼굴이. 그럼 딱 보면 오이를 그때 이게 가리가 없었어.
칼을 싹 해가지고 여기 이만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을 스킨케어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좋구나. 오히려.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좀 나 안 좋아졌는데. 안 해주니까. 아내가 안 해주잖아요. 왜 그래? 요즘 오히려 제가 입으니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상전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왜냐면 태생부터가 상전이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연예인이 되고 나서는 그 포지션을 하나만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벌이에 따라서 상전이 됐다가 이렇게 내쳐졌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운영이 되는 네, 완전 왔다 갔다 이렇게 사람이 되게 막 인생이 버라이어티해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는 제 벌이와 상관없이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이제 어머니께서 저는 엄마가 관악산 갔다 오시는 걸 너무 싫어해요. 거기만 갔다 오시면 뭔가 귀가 열려서 뭘 하나씩 시작을 하시거든요. 친구들에게 주워 들은 걸로. 그래서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네, 적당한 어느 선을 어머니가 던져 놓으셨나 봐요. 빠졌는데 지금 빠졌는데. 이때. 그쵸. 근데 이제 그 한참 좋을 때, 딱 문 닫히기 전에 딱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 놓으셨나 봐요. 근데 그 전에 엄마가 저한테 로그인 하는 법이랑 이거 다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쳐다도 안 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아버지를 닮아서 간땡이가 아주 쪼가 터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겠구만. 평생 너는 그렇게 악착같이 사세요 벌어서. 그리고는 저를 멸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오늘 엄마 이번 달에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아이고 껌 사 먹으면 없겠구만 하면서 아이고 안 받습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막 진짜 떵떵거리고 막 음식 반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러는데 폭락 기사가 뜨자마자 갑자기 영희야 왔니? 저희 집에 진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양말을 속옷을 한 번도 개고 짝을 맞춰서 넣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양말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제가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재밌니? 찾는 재미가 있고 난 너무 행복하다. 엄마는 그 짝 맞추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동그랗게 짝을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엽다. 폭락 이후에. 너무 귀엽다 양말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상전을 만들었다가 엄마 알아서 지금 가상화폐에 따라. 엄마 기분에 따라. 네, 가상화폐에 따라. 엄마 관악산 금지시키세요. 관악산 자체가 진짜. 아무래도 어머니 조울증 같아. 조증이었다 울증이었다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